이게 가장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제겐 확실히 소름 끼치는 일이었어요. 일단 저는 20살 여성이에요. 나는 얼마 전에 틴더에서 이 남자를 만났어요. 그의 이름은 닉이었고 그는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그에게 스냅챗을 주었죠. 우리는 조금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래가지 않았죠. 저는 그에게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았지만 적당한 크기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10분 정도 떨어진 도시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그가 그 정도 정보를 조금 아는 것만으로는 저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몇 주 전에 그가 저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고 우리는 잡담을 나눴어요. 그의 마지막 날까지는 한동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죠. 전날 그는 저에게 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점심 먹으러 만날 생각이 있냐고 물었죠. 저는 그에게 알겠다고 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밤 저는 제 친구들과 작은 새해 전야 파티를 했어요.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준비하느라 보냈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았다가 7시 30분쯤에 드디어 스냅챗을 보니 닉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전화도 했었더라고요. 안녕, 난 에이스야. 저는 그에게 방금 메시지를 봤다고 미안하다고 답장을 보냈죠. 그는 몇 분 안에 메시지를 봤고 저는 완전히 기겁했어요. 그의 메시지에 따르면 당신을 보기 위해 6시간 동안 운전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메시지를 바라봤고 그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죠. 저는 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날 만나기 위해 6시간 동안 운전해온 건 아니겠지라고 물었어요. 그는 우리에겐 계획이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왜 여기로 차를 몰고 왔겠느냐고 말했죠. 전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어요. 그는 단지 그가 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그가 일 때문이거나 또는 친구를 방문하러 왔다고 생각했죠. 사람들이 일 때문에 이곳을 여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에게 우리는 특별한 계획이 없었고 저를 위해 그 먼 길을 운전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는 2시간 동안 앉아서 저를 기다렸고 꽃을 사놓고 있었다고 말했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한 적도 없고 확정한 적도 없어서 혼란스러웠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그 지역에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에게 말한다고 해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우리는 전혀 계획이 없었다고 그에게 다시 말했어요. 그는 저에게 내일 차를 몰고 와서 자기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엿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가 우리 집에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스냅챗에 내 위치를 공유했다는 것이 기억났고 그가 우리 집으로 찾아올까봐 위치 공개를 껐지만 스냅챗으로 그를 계속 연결해 두었어요. 다행히도 그 이후로 그에게 소식은 없었답니다. 저희 아빠는 은퇴한 경찰이고 총을 가지고 있으며 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나를 위해 6시간을 운전한 틴더 크리프. 우리 절대 만나지 말자. 이 사건은 약 8년 전에 일어났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독신 생활을 했고 아이들은 나에게 연애를 하라고 말했지만 저는 계속 변명만 늘어났죠. 조카가 이 데이트 사이트를 알려줬는데 여기는 해롭지 않다고 해서 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만나도 놀랄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을 내놓았어요. 저는 만약 그들이 제가 묘사했던 모든 것을 읽고도 여전히 제게 연락을 한다면 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글쎄, 저는 몇 사람과 짝을 이루었고 대화는 잘 진행되었어요. 나는 내 미친 삶에 대해 관대하면서 그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친절하게 거절하는 한 신사를 만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성급해 보였고 제가 그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가 나타난 거죠. 이제부터 그를 리차드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당시 저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리차드는 훌륭해 보였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는 1시간 반 거리에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꿈 목표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내 딸은 페이스북에서 그의 아들 중 한 명과 친구가 되기도 했어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자조 모임의 비서였고 그는 카운슬러를 하기 위해 학교를 가려고 했어요. 완벽하죠? 우리는 적어도 4개월 동안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래지 않아 저는 그가 작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와의 말다툼, 휘발유 살 돈도 없었으며 그의 트럭이 고장났고 그의 큰아들은 그에게 화를 내고 있었죠. 작은 것들이죠. 저를 화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자기 연민을 견뎌야 했죠. 저는 그것들을 놓게하도록 노력했고 그의 삶에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의 어머니와 아들들은 저를 사랑했고 그가 그렇게 행복한 걸 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시간은 흐르고 우리는 여전히 매일 이야기를 나눴죠. 그를 만날 기회가 생겼고 물론 딸도 그의 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갔어요. 저는 그와 그의 아들을 데리고 마을에 있는 유일한 작은 커피숍에서 식사를 했어요.
그는 내가 고정 수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는 학교에 다니며 아직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계산했죠. 언덕 위 마을에 있는 그의 아들의 집에서 만나 우리는 좋은 시간을 지냈어요. 우리는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눈이 심하게 내리고 도로가 얼어붙어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서 딸과 저는 한 방에서 밤을 지내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의 가족과 가까워질수록 그들은 그에게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좀 이상했죠. 다음 날 도로가 깨끗해져서 작별 인사를 하고 집에 갔지만 떠나기 전에 그의 어머니로부터 한 번 더 포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내 귓가에 대고 그를 사랑하지 마세요라고 속삭였어요. 나는 그녀가 나에 대해 좋지 못한 점이 갑자기 생각났다고 생각했죠.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뭔가 잘못한 걸까요? 자조 모임에서 누군가가 저를 찾는 남자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 남자가 흐트러진 것처럼 보이고 술 냄새가 난다고 말했죠. 저는 꽤 많은 사람들의 재활을 도와줬기 때문에 저에게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은 마차에서 떨어져 그냥 이야기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운전을 하던 중 차도에서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한 트럭을 만났어요. 그것은 바로 그였어요. 그는 제가 사는 곳을 알고 저희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행복했죠. 그의 트럭 앞에 그가 술 냄새와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요. 바로 그때 저의 수정 모드가 설정되었고 저는 그에게 강한 커피를 마시게 했어요. 그는 어머니와 불화를 겪었고 어머니는 그를 쫓아냈으며 그의 아들들은 더 이상 그에게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에게 깨끗한 옷을 주고 샤워를 하라고 말했죠. 저는 우리가 다음 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사이에 저는 그를 모임에 데려갔어요. 그는 정신을 차리겠다고 했지만 모임 시간 내내 내 친구들은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제가 눈이 멀었나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의 괜찮아 보였죠. 제 아들은 저를 옆으로 끌어당기며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저는 아마도 그가 단지 과잉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했죠. 저는 여분의 입을 옷이 없어 가게에 갔어요. 저는 그와 내 아들을 위해 2리터의 소다수 4리터와 그와 내 아들을 위해 몬스터 2캔, 저녁으로 먹을 과자와 다른 것들을 샀어요. 우리는 식사를 마치고 모두 TV를 보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제 방의 여분의 침대에서 자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저를 덮치려고 했죠. 안 돼요. 저의 다 자란 아이들은 다른 방에 있었고 그는 예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행동했어요. 다음날 아침 제 딸은 화가 나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큰 소리로 말했죠. 누군가 화장실 바닥에 오줌을 쌌어요.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우린 모두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그는 음식을 입에서 테이블과 바닥으로 떨어뜨리기 시작했고 말하는 동안 음식을 뱉어댔죠. 그는 2리터 3리터를 가져다가 마시며 줄줄 흘려댔어요. 이 무슨 개같은 경우인가요? 그리고 나선 더 있어! 라고 하곤 리모컨을 들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쇼의 미래 녹화를 설정하며 제 손자 손녀들이 몇 주 전에 녹화해 놓은 것들을 몇 개 삭제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뭐 하는 거야? 제가 그에게 말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고 그는 냉장고로 가서는 냉장고가 텅텅 비었기 때문에 탄산음료나 다른 것들을 더 사오라고 말했죠. 모두 사라져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그는 심지어 내 아들의 몬스터와 우유 1갤런을 다 마셨어요. 이 시점에서 제 딸도 화가 나서 리처드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리처드와 어머니는 리처드가 직장을 구하지 못할 것이고 집에서 돈을 훔치고 집에 있는 음식들을 먹어치운다는 이유로 아들을 쫓아냈다고 말했어요. 그의 다른 아들은 그가 계속 돈을 요구해서 갚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도움을 주지 않자 그가 학교에 간다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는 저에게 빌붙으려 해서 화가 났다고 말했어요. 바로 그거였죠. 저는 그의 모든 짐을 챙겨서 트럭에 던져버리고는 그에게 떠나라고 했지만 그는 차의 볼트들을 풀어버려서 움직일 수 없게 해놨더군요. 그는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제게 머물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했어요. 하나님, 그는 단지 저와 친해지고 싶었고 트럭에서 자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했죠. 절대 안 되죠. 저는 그의 큰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당장 견인차를 가지고 와서 아버지를 데려가지 않는다면 큰일이 날 거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두어 시간 후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요. 우리는 그의 아들들을 통해 그가 수년 동안 건강하지 못한 관계들을 많이 겪어왔으며 그의 거짓말에 속은 많은 여성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는 아직도 페이스북으로 저를 친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